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바이카르사의 바이락탈 총괄 매니저는 지난 7일에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으로부터 함재기 사양의 무인 항공기 바이렉탈 TB3가 어떻게 발함하는지를 보여주는 컨셉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터키 해군 최초의 강습 상륙함 아나돌루는 회전 이끼만 운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해군을 위해 건조된 후안 카를로스 1세 강습 상륙함의 설계에서 스키 점프대를 삭제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해 건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해군은 2015년에 F-35B 도입을 결정하고 아나돌루함의 스키 점프대를 갖춘 설계로 변경한 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여 미국으로부터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당한 뒤 미국이 금수 조치를 내려 터키는 F-35B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F-35B를 도입할 수 없게 된 터키는 그래서 아나돌루함의 무인 항공기를 탑재해 활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터키 해군은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 자국산 무인 항공기를 탑재해 활용할 생각이었으며 터키 방산업체 바이카르사의 총괄 매니저인 바이락탈도 아나돌루함에서 착함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1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지난 4일 바이락탈은 터키 최초의 AI를 탑재한 무인기 개념 설계를 건국 100주년인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기의 기본 사양은 순항속도 마하 0.8에 최대 운용고도는 12,000m이며 무기 탑재량은 약 1톤에 AI에 의한 자율적 제어로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전략적인 거점에 대한 공격과 적 방공 시스템 파괴와 마지막으로 5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져 미사일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렉탈 TB2가 보여준 성능과 실전성을 보면 터키의 무인 함재기 계획은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고정익기의 무인 항공기를 비행가판이 짧은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륙은 엔진 파워로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착함할 때 비행가판의 끝에서 끝까지 사용하면 운용효율이 매우 나빠져 어레스팅 화이어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고정 날개 무인 항공기 운용을 위해 전자기식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의 장착을 검토하고 있어 터키도 아나돌루함의 무인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에 바이락탈사의 총괄 매니저인 바이락탈은 아나돌루함에서 무인 항공기를 어떻게 발함시킬지에 대한 컨셉 이미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나돌루함에서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 터키는 사출기와 스키 점프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의 게부제 공과대학에서 주최한 항공우주회의에 등장한 바이락탈 매니저는 스키 점프대를 갖춘 아나돌루함에서 함재기 사양의 바이락탈 TB3 무인 항공기가 어떻게 발함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이락탈 매니저가 공개한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의 컨셉 이미지에는 UAV의 바람을 지원하는 사출 장치가 그려져 있고 또한 함재기 사양의 바이락탈 TB3는 스키 점프대에서 발생하는 양력과 함수에 설치된 감기식 케이블을 통해서 가속력을 보조받아 발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바이락탈 매니저가 공개한 이미지에 나타난 바이렉탈 TB3의 크기입니다. 바이렉탈 TB3는 바이렉탈 TB2를 아나돌루함에 착함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강화하고 주익을 접이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된 영상에 나타난 바이렉탈 TB3의 날개폭은 아나돌루함의 크기로 볼 때 바이락탈 TB2보다 4m가량 늘어난 약 16m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인 셀추크 바이락탈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락탈 TB3의 중량은 1200kg 정도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으나 기체 중량인지 최대 이륙 중량인지는 불분명하며 날개폭의 길이로 볼 때 바이렉탈 TB3는 TB2보다 훨씬 큰 편인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대형화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MQ-9 리퍼와 비교하면 아직 작은 편이지만 MQ-1 프레데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항속거리 및 채공시간과 각종 공격무기의 휴대 능력이 현격히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도 바이카르사는 아나돌루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복수의 무인 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최소 10대 이상의 무장한 무인 항공기가 한 개 작전에 동시에 투입되며 아나돌루함에는 UAV의 관제 능력이 통합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아나돌루함은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새로운 바이렉탈 TB3를 30기에서 50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바이렉탈 TB3의 존재는 작년 11월에 바이렉탈사의 바이렉탈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밝히고 있었지만
1년 이내에 개발 완료나 아나돌루함에서의 운용에 맞추어 주익이 접힌다라는 정보는 처음으로 나온 정보입니다. 또한 한 작전에 동시 투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가 열대라는 것은 무인 항공기 간의 에어팀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가 바이렉탈 TB3의 대형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짜여진 페이크인지는 알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사출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지금의 미국과 터키의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터키에게 사출기를 판매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스키점프대와 바람을 지원하는 사출장치의 조합은 아마도 세계 최초의 시도여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터키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인 바이렉탈 디하가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개발이 더욱 진행되면 아나돌루함에 수직 이착륙 무인 함재기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터키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인 바이렉탈 디하에 대해 알아보면, 바이렉탈사의 개발자로 유명한 셀çuk 바이렉탈 최고 기술 책임자는 지난 1월 18일에 자사시설 내부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양산 과정에 들어간 대형 UAV인 아킨시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UAV 디하와 위성통신에 대응한 TB2 시아와 비행자동차 세제르를 비치고 있어 외신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형 UAV인 바이렉탈 아칸시는 미국의 MQ-9 리퍼보다 큰 무인 공격기이며 터키가 개발한 EOIR 센서와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발 엔진을 장착하여 소형 UAV 전용 무기 이외에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각종 정밀유도 무기와 사거리 200km의 터키제 순항 미사일송까지 휴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자방해 포드까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렉탈 아킨시는 전투기나 공격기가 담당하는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며, 올해 바이렉탈 아킨시의 양산형이 터키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UAV 바이렉탈 디하는 정찰과 감시 용도의 소형 UAV로 기체 전후 4곳에 장착된 전기 모터로 수직이 착륙을 제어하며 수평 비행으로 전환되면 주 엔진이 작동하여 순항 모드로 들어가 자율적인 자동 제어를 통해 최대 12시간 정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며, UAV 전용 레이저 유도 미사일인 MAMC를 탑재하여 지상 목표를 공격하거나 자폭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비행기는 스텔스에 유리한 전익기여서 레이더 반사단 면적이 매우 적어 장애물이 없어 숨을 곳이 없는 해상에서의 사용에 적합하고, 실제 함정에 대한 자동 착륙 모드까지 갖춰 해군 함정에 배치해 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터키 언론들은 바이렉탈 디하를 F-35B의 운용을 가정에 건조한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 탑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한 발에 5kg 정도인 MAMC만 탑재할 수 있는 바이렉탈 디하에서 함정을 공격하기에는 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찰 시에 발견된 지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충분할 것입니다. 위성통신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렉탈 TB2 시아는 가시광선 통신에 의지하고 있던 바이렉탈 TB2의 결점을 해소하는 모델로서 터키산 주행 추적 위성 단말기를 탑재하고 있어 터키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위성과 결합하면 바이렉탈의 운용은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날아다니는 수레처럼 보이는 세제르는 바이렉탈사가 군사 분야에서 개발한 무인 항공기 기술을 응용해 개발하고 있는 쿼드형 유인 드론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지난해 프로토타입의 첫 비행에 성공했지만 교외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리고,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바이렉탈사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터키는 자국의 무인 항공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터키의 무인 항공기의 발전의 장점은 자국군이 참전하고 있는 중동의 전장에 무인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장에서 얻은 무인 항공기의 각종 데이터는 터키의 무인 항공기의 전술운용 개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터키의 무인기는 F-16이나 토마호크보다 RCS 값이 작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방공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자는 불쾌한 상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 운용에 성공한 터키를 보고 영국도 많은 영감을 받아 무인기 항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영국의 가디언즈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은 영국 왕립방위안보연구소 주최회의에서 터키의 바이렉탈 TB2의 활약을 거론하며, 이는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터키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이라고 말했고, 터키가 개발한 시스템은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수백 대의 전투장갑 차량이나 방공체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 관계자도 바이렉탈 TB2에 대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르메니아 군대를 격파하고 점령지를 반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인 항공기 전력에서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고 있는 터키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아나돌루함에 무인 함재기를 탑재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